자, 단어는 단일어, 복합어로 분류가 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나누는 기준은 짜임새인데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일어, 둘의 어근 또는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형태소 단일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복합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복합어를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복합어의 대표적인 예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습니다.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할 때는 딱 한 번만 나눠보면 되는데, 한 번만 두 덩어리로 단어를 나누면 되는데, 이것을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의 경우에는 코 플러스 웃음과 비웃 플러스 음으로 쪼개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어근 플러스 어근, 밑에는 어근 플러스 접사, 합성어, 파생어로 분류가 되는 것이 신기한데요. 이렇게 분류해서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들 어간을 어근과 착각하기 쉽고 어미를 접사와 착각하기 쉬운데요.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에만 나타나는 것이고 어근은 모든 품사에 두루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근은 단어를 만들 때 또는 단어를 분석할 때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어간은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의미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미의 중심이 된다는 점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헷갈리는 지점이 용언의 어간이 어근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미는 어간의 짝지고 접사는 어근의 짝지입니다. 어미는 접사처럼 새로운 말을 만들거나 또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말을 무조건 만들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품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별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합성어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게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통사적 합성어란 우리나라 문법 체계에 맞는 결합 순서에 맞는 결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사 더하기 명사, 관형사 또는 관형어 플러스 명사, 즉 관형사형이 관형어겠지요. 관형사나 관형사형처럼 관형어 플러스 명사의 경우, 또는 여기 부사어 플러스 서술어의 경우, 또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경우,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경우, 용언어간, 연결어미, 용언어간 등 우리가 흔히 문법적이다 라고 판단하는, 문법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이런 구조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일단은 용언어간에 바로 명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작은형, 큰집, 작은집, 은이 다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니은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 용언이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잠, 접칼, 누비옷, 검버섯, 꺽쇠 같은 단어들에서는 그 관형사형 어미가 발견되지 않고 바로 용언의 어간 뒤에 체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어간은 반드시 뒤에 어미가 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은 우리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사는 부사어로만 쓰이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사가 부사어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슬비, 산들바람, 척척박사, 촐랑새 같은 경우에는 부슬, 산들, 척척, 촐랑이 모두 부사입니다. 이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법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대표적인 비통사적 합성어의 경우인데요. 용언어간이 바로 어미 없이 어간과 이어지는 굶주리다, 오르내리다, 날뛰다, 여닫다의 경우도
우리가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형용사에도 마찬가지로 굿, 세다, 검, 푸르다, 노, 푸르다처럼 어간 바로 뒤에 어간이 이어지는 것을 비동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조를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조가 통사적이냐 비동사적이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뒤에 있는 어근의 품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단어의 품사와 뒤에 있는 어근의 품사와 결과로 만들어진 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어의 품사가 같은지 다른지, 달라졌으면 뭐로 달라졌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근의 접사가 붙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파생법이라고 합니다. 어근의 앞에 접사가 오는 것을 접두파생법, 어근의 뒤에 접사가 오는 것을 접미파생법이라고 합니다. 접두파생법을 가능하게 하는 접두사는 한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접미파생법을 일으키는 접미사는 한정적인 기능과 지배적인 기능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지배적인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어의 품사를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음기, 또 그리고 스럽, 답, 록 등등 단어의 품사를 바꿔버리는 것을 지배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접사 중에서는, 접미사 중에서는 생산성에 따라서 그 표기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주검 같은 경우는 원래 죽 플러스 엄인데 발음대로 씁니다. 그에 반해 길이, 높이, 깊이, 죽음, 걸음, 묶음, 웃음 같이 이 음이라고 하는 접사는 형태를 밝혀서 적습니다. 이것은 이 이나 음이 생산성이 높은 접사이기 때문이고, 엄 같은 경우는 또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낮은 접사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밝혀서 적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칙을 한번 알아두면은 잊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막에, 썰에, 꽃들에, 우레 같은 경우도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가 붙어서 소리 나는 대로 단어를 적는 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접미파생법을 공부하실 때 이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접사의 생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사를 외우는 것은 사실 비생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대표적인 예들은 한 번쯤 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쭉 한번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음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부사파생 접사와 똑같이 생겼고요. 음은 명사파생 접사이고 기도 명사파생 접사인데 명사형 전성어미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과 기가 있는 단어는 이 단어가 명사인지 아니면 용언의 활용형인지 꼭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고 이제 형용사 파생인데, 지금 명사에 붙어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배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접사니까는 한 번쯤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도 접사들도 모두 지배적인 접사들입니다. 한 번쯤 확인을 하는 게 좋고, 특별히 이 히리기 우구추의 경우에는 지배적인 기능을 할 때도 있고 한정적인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